저는 늘푸른 수학원 전체 본부장이자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남윤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아이들 과학 2022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과 아이들 과학과 관련된 대입 개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학원에서 대응을 하고 프로그램을 짰고 아이들을 수업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났을 때 Q&A 시간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과학팀장하고 고1을 담당하는 과학 선생님이 같이 질문을 받아주실 테니까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끝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심들 많으시겠죠? 정말 처음 바뀌는 거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1학년 때 들어가는 과목과 그 뒤에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만 보여드렸던 거지 실제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고3 때 듣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나 아니면 사실 저희 주변에 일반고에서도 고급 물리학, 화학까지 이렇게 이 정도는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 과목들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 내신과 그리고 그 학종에서 필수 선택으로 여겨지는 과목들은 다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학년 때는 통합과학 1과 2를 배우고요. 과학탐구 실험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요 과목들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가, 이게 기존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더 잘 아시는 물리학 1이었던 내용이 이게 그냥 1이 빠진 거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2가 쪼개진 거죠. 물리 2가 이렇게, 화학 2가 이렇게, 생명과학 2가 이렇게, 지구과학 2가 이렇게 쪼개진 겁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쪼개졌다 볼 수는 없고요. 1에 있었던 내용이 2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 건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원래는 지금 1학년 때 이걸 배우고 2학년 때 이걸 골라 듣고 3학년 때 이걸 골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편성될 거냐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확인했던 자료,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는 학교별로 이렇게 편성표가 나와 있는데요. 안 보이시죠? 저희가 이 근처에 있는 방산고등학교 이 입학 편성표인데 조금 보시기 좋게 이렇게 좀 크게 키워봤습니다.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거는요, 1학기 때 1이 달려있는 걸 1학기 때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2가 달려있는 건 2학기 때 배웁니다. 이건 예상했던 바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 과목이었던 물원, 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 어떻게 배정이 됐냐면요, 요 4개가 1학기 때 택4하도록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선배들은요, 이때도 택4고 이때도 택4였습니다. 2학기 때도. 그래서 보통 똑같은 걸 2번 혹은 이렇게 3개 정도를 2번 듣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그럼 2학기 때 뭐가 배정이 됐냐면 아까 제가 2가 쪼개졌다고 했던 아이들 중에서, 과목들 중에서 하나하나씩이 2학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가 쪼개졌다는 거에 남아있는 애들이 이렇게 3학년 1학기에 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융합 과목들이 이제 3학년 2학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보기 좋게 분류를 해드리면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존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융합 과목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조금 더 보시기 좋을 것 같은데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 진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이름이 이제 1, 2로 쪼개진 거지 내용 자체 그 양이나 배우는 거는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이렇게 내용이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2학기에 걸쳐서 배우던 거를 우리 아이들은 1학기에 끝을 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보통 4개 큰 대단원 중에서 2개를 이때, 2개를 이때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제 하나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 2 과목이었던 이 친구들을 원래는 이렇게 3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가 사실은 2학기 때 거의 하진 않지만 이렇게 걸쳐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었던 과목들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로 이렇게 쪼개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담이 늘었다기보다는 줄었다고 보는 편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때 사실상 2를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수능 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1학기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을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걸쳐가지고 어쨌든 1년이라는 시기 동안 좀 배우니까 2에 있어서는 부담이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는 이렇게 절대평가로 들어가는데 다른 과목들은 전부 상대평가 5등급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5등급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수능 범위인데요. 아이들이 배우는 거에서 수능을 뭘로 보냐? 이것도 아마 엄청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택이었던 과목이 없어지고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본다라고 바뀐 게 이번 대입의 가장 핵심인 내용인데요. 물원 화원부터 뭐 생2, G2까지 있었던 8개 과목 중에 혹은 사회 합쳐가지고 17개 중에 2개를 골랐던 것이 이제는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똑같이 보게 되는 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큰 변화였는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이 3년 동안의 아이들이 배우는 이 과학 과정에서 수능을 여기서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요때 본 걸 가지고 아이들이 1학년 때 내신 봤으니까 나는 잘 있다가 나중에 수능 봐야지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요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학습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1 때 배웠는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1학년 때 배운 거를 3년 동안 공부를 한다면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야 될까요? 변별력을 갖추려면요. 난이도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똑같은 걸 배워가지고 수능을 본다면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과목을 배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대학교 입시 2028 대입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내용이 어떻게 시험을 볼 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다르지 않게 현행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탐구 과목과 이 제2외국어 과목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래 20문항 30분이었던 게 25문항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잘 계산을 해보시면 원래 한 문제당 1.5분으로 풀어야 됐던 게 이제 1.6분 정도로 부담이 조금 줄었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 이 시험 문제 중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2개 추가되면은 그거 그냥 10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10분이 늘어났다는 건 어려운 거 2개로 끝인데 이 5문제가 늘어났다는 상황에서 변별력까지 갖추려면 분명히 난이도 문제가 포함이 될 거라 이 10분 늘어난 게 이 정도 가지고 이 난이도를 포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늘어나긴 했지만 시간적 부담을 줄었다라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원래 2점, 3점이었던 시험 문제가 1.5점, 2점, 2.5점으로 조금 더 점수가 조금 세분화되고 문항수가 5문항 늘었습니다. 시험 시간도 10분 늘었고 이 배점 자체는 똑같습니다. 총점은 똑같고 이제 통합사회 50, 통합과학 50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떻게 수능을 볼 거냐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고1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있는 게 통합과학인데 이걸 고3 때 본다는 거에 대한 걱정도 많아가지고 작년 7월쯤에 국가에서 발표했습니다. 통합과학이 뭐 어떻게 수능을 볼 건지 예시 문항을 쫙 발표했고요. 저희도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중학생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할만한데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네, 실제로 저희 과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성파 캠퍼스의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 고등과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중학교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있고 선지가 고를 수 있는 게 좀 있다. 이 변별력이 이 정도로는 조금 어렵고요. 무엇보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준보다도 쉽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지구과학은 특히나 화생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졌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통합문항 쪽으로 여러 과목을 섞어가지고 나오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분석이 총평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이 단원별로 세세하게 다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샘플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애들 지도할 때 쓰는 거니까요.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 그 예시문항 3번 같은 이 문제에서는 가장 근접했던 게 작년 9월에 학평 문제였었고요. 요거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실제로 얘는 중력과 연관을 출제해가지고 그거 괜찮게 풀어야 됐던 건데 얘는 그것보다 더 쉽게 나와가지고 이런 걸로는 수능 변별력 갖추기 좀 어렵겠다라는 평가였고요. 생명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분석은 했지만 작년 10월 문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가 위에를 읽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세케퍼스의 모든 과학 선생님들이 통틀어 하시는 얘기는 이걸로 수능을 절대 낼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세세하게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난이도 자체가 좀 많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과학이 어쨌든 3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학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대응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세 가지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드릴 게 통합과학 하나, 네,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통합과학입니다. 일단 저희 늘표수학원 과학과의 3년 학습 목표가 이렇게 1, 2, 3학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1학년 때와 3학년 때 모두 통합과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내신 확보에 대한 통합과학과 수능 대비에 대한 통합과학이 있는데 아무튼 통합과학이 엄청 중요한 세대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 수업은 지금 주중, 월요일과 주말, 토, 일 할 거 없이 전부 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통합과학을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스카이반, 잠실여고 아이들 친구들이나 자사고반 같은 경우에 또 따로 편성해서 조금 어렵게 아이들에게 좀 학교에 좀 필요한 형식으로 난이도도 맞춰가지고 수업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과학과의 황병문 팀장님하고 송은조 선생님이 맡아가지고 직접 고1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시고 평가도 매우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아마 아이들 수업 매우 만족할 겁니다. 일단 각자 통합과학 정규반 맡아가지고 아이들 개념을 좀 만들어주시고 지도를 하다가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그 각 학교별로 파트에서 물리지구과학만 뽑아가지고 황병문 선생님, 팀장님이 수업을 하시고요. 화학생명과학만 뽑아가지고 송은주 선생님이 수업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정규 수업하고 내신 대비하고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이유가 우선 내신 대비 프로그램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수학과하고 그동안 들으셨던 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고 실전 모의고사 하고 개별科에 시험 직전 대비 보충이 들어가는 형식인 건데요. 우선은 2회차까지 이 개념 정리를 쫙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임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돈을 다 할 거고요. 요 기출 문제에서 여러 학교의 기출 문제를 엮어가지고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 대비로 학교 기출 문제를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풀려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시간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내신 대비해서 뭐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느냐 아마 좀 더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 같은데 저희 주변에 주요 가까운 고등학교들을 좀 편성해 봤습니다.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사고하고 뭐 방상고, 잠신고, 특히 이제 과중반이 있는 학교들이죠. 이렇게 하고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에 통합과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배들입니다. 통합과학임에도 불구하고 물원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내용이 개념 수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냥 개념만 알고 간단하게 통합과학으로 풀어야 되는 혹은 뭐 빠르게 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실제 기출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되고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를 빠르게 풀고 사실 배점 보시면 배점이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내신 등급을 잘 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짚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보려면요 화학 원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과학 선생님들께 이 문제 보여주면 보자마자 저거 화원이네 라고 대답을 해버리시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학교는 동북부나 보성고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 특징이 서술형 문항이 조금 더 중요하고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 학교의 답지입니다. 서술형 평가지인데, 중학교 때 저희가 아이들 서술형을 한번 보시면요, 답지 한번 열어보시면 사실 맞기만 해도 점수를 어느 정도 좀 받아갑니다. 감점 요소가 진짜 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답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보시면은 용어가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부족하거나 이 기술이 좀 미비하다,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감점이 들어갑니다. 이런 채점 기준이 세세하게 나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요 모범 정답 예시 잘 보이시죠?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모범 정답 예시에 맞춰가지고 이 용어를 기술하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2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 용어가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절대 위의 학교보다는 쉽나 보다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가락하멜 덕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학교들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름만 들어보셔도 쉬운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의 타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실제 학교 시험 난이도도 좀 무난한 편입니다. 수행평가 중요도가 높다고 했는데 왜 높냐면요, 시험이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보시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 비율을 20%의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비율, 나머지 비율을 다 어디 쓰고 있냐면요, 60%의 비율을 수행평가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행평가 관리가 훨씬 중요한 거죠. 이 학교가 사실 수행평가 비율이 적은 편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높은 수행평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특히나요. 그래서 학교 시험은 쉽지만 그 대가로 수행평가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파트를 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에서 정확한 용어와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기술을 담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공이 각각 맡아가지고요,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거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좀 빨리 풀 수 있는지 스킬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신 대비 기간에 이렇게 담당을 나눠가지고 진행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내신 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편성해서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시간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각자 수업을 하시다가도 내신 대비 기간에는 수업 시간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때는 그 수업을 듣고 갈 수 있게 해주고요. 2부에 남겨가지고 개별로 케어를 합니다. 시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원래 2시간 듣던 수업이 내신 대비 때는 4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 케어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신 대비 자체는 확실하게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인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 부분이 부담이 정말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때 원래 이제 1년 동안 배우던 게 한 학기 만에 끝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세 개로 분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 선택 과목 수준의 개념이 있으면 좋은 문제들은 꼭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택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다른 학년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게 저희 1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이렇게 커리큘럼에 넣되 물리학과 화학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규 수업에 편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학년 때 배우는 요 과목이 이때 물원 화원도 같이 운영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의 1년 선배들이 작년에 어떻게 수업을 들었냐면, 물론 이제 2등급 이내의 학생들로 재원생으로 뽑아가지고 등급 잘 관리한 친구들을 뽑아봤을 때 보여드리면은요, 통합 과학만 들었던 친구들은 31%였고요. 물화를 동시에 들은 친구들, 물론 이제 물화만 들어도 내신 기간에는 통합과학을 해줍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과 물리를 같이 들은 친구, 통합과학과 화학 원만 들은 친구, 이렇게 비율이 있었고요. 합쳐보면은 이렇게 통합과학이 아닌 일반 선택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상위 등급에는 훨씬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표를 적당히 가려서 보여드렸는데 수업 시간을 편성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들을 수 있게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위권, 이과, 이 친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1학년 여유 있을 때 이런 원과목을 듣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통합과학 정리가 잘 된 친구들은 이것보다는 이걸 오히려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물리학과 화학을 좀 같이 들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그럼 물화해라고 하시면 또 곤란한 부분이 사실 인문사회 계열로 진로를 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물원, 화원, 물리학, 화학에 들어가는 그 힘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 때 내신을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통합과학 집중 수업을 좀 하는 걸 추천하고요. 중학교 때 과학을 썩 잘한 게 아니거나 개념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일단 물화부터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내신 확보가 우선인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 통합과학 개념 정리가 좀 됐거나 중학교 때 과학을 꽤 잘 정리한 친구들, 그리고 20 자연계열 진로가 확고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물화를 좀 미리 들어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아이들이 담아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3년 아이들 학습 목표 중에 2학년 거 한번 잘 보시면요. 뭐가 없냐면 통합과학이 없습니다.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보는데 저희 2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전혀 담아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내신 선택 과목에 집중해도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었는데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 5등급제로 요 과목들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절대평가다라고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상대평가가 9등급이 5등급이 되었다고 들었다. 그러면 조금 따기 쉬워진 거 아니냐. 등급 따기가 유리해진 거 아니냐. 내신이 할만해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원래 절대평가로 넘어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상대평가를 살려달라. 그래서 5등급이라도 살려달라고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원래 이 과목들, 원래 2 과목들은 절대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이 5등급으로 막 줄었다고 볼 게 아닌 게 이렇게 5등급으로 바뀌면서요. 원래 절대평가였던 진로 선택 과목들이 쫙 그런 과목들이 전부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자사고가 엄청 유리하다라고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게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 많아진 과목들을 전부 상대평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담이 커졌고요. 특히나 누가 절대평가였던 2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뀐 거기 때문에 난이도도 올라갈 거고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등급제라고 하는 게 이 5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9등급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바뀌는 우리 애들부터 적용되는 5등급입니다. 확실히 원래 4%였던 이 비율이 10%가 되니까 확실히 여유로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도요. 요게 이제 2024학년도 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기준 커트라인인데 이게 이제 뭐 당연히 내신으로 들어가는 교과 등급 컷이 종합보다는 더 높은 건 맞습니다만 이 학교들의 등급 컷을 저희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2028 기준으로 바꿔버리면요. 요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권, 극상위권의 변별력은 진짜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고려대 연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교과 컷과 동국대 컷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여유로워졌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동국대 정도로 준비를 해도 고대 연대 컷은 되니까요. 반대로 대학교에서는 고민이 생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이 변화가 확실하게 좀 생긴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조금 받아버리면 고려대 연세대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국대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1등급을 이게 이제 이거를 벗어나면 인서울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명히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거를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어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고3 아이들 지도할 때 보시면은 저희가 인서울 컷이라 과학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딱 요 1, 2등급입니다.
2등급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인서울 컷이라고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11%가 10%로 어쨌든 1%만큼의 로스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널널해졌다고 많은 볼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10%가 널널한 것도 아닌 게, 제가 주변 학교들 보여드리면은요, 주변 학교 저희 재원생 많은 학교들인데 보시면은 전교 등수 30등 안에는 들어가야 10%가 되는 겁니다. 창덕여고처럼 학교가 적은, 학생이 적은 학교는 전교 15등을 해야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널널해졌다고 볼 수 없고요. 반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반에서 3등 안쪽으로, 정확하게 3등 안쪽으로 확실하게 유지가 되어야 10%입니다. 정말 따기가 어려운 건데,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일반 선택에서 고1 때는 모두가 똑같은 과목을 듣기 때문에 사람 수라도 많습니다. 3등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선택 과목을 이렇게 고르게 되면요, 작년에 가락고 물리학 원 수강생이 36명이었습니다, 정교에서. 그거를 듣는데 10% 안에 들어가려면 3.6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100점이 2명입니다. 만점자가 2명 있었습니다. 얘네는 1등급 10%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고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틀린 친구들이 3명 있었습니다. 잘했죠. 엄청 잘했죠. 고난도 1개 틀렸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신 동석차 계산 룰에 따라 가지고요, 계산을 딱딱 해보면 얘네가 전원 4등이 돼가지고 전부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10% 1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 꼼꼼하게 해야 되고 실수조차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통합과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때 배운 걸로 수능을 보다 보니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변별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됐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2028 입학 전형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표했고요. 아직 2027도 발표를 안 했는데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내용 중에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수능에 변별력이 없다고 서울대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현 고3 친구들의 정시 모집과 우리 아이들의 정시 모집을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1단계에서 현재는 수능 2배수를 골랐다면 지금 저희 아이들은 3배수를 고르게 될 겁니다. 1단계 조금 더 널널하게 뽑은 다음에 뭐를 같이 보냐면요, 수능이 아닌 내신, 교과 영양평가를 20점 반영, 그나마 서울대가 이걸 하고 있고요, 고대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에 비중을 확 늘려버리죠. 수능만으로 뽑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 비중이 확실히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의 선배, 현 고2인 친구들이 재수를 했을 때 정시로 밀어붙이면 좀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이 내신 관리하다가 수능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요, 진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학생부로 내신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세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 몇몇 학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2학년 때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고르는지를 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1을 많이 듣고 있고요. 아무래도 물리학 1은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선택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선택은 수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수능에서도 보시면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 선택 비율이 한참 높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그냥 나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갈래, 좀 할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에서 이 스카이 계열의 상위권 학교의 40%를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시면은요, 고등학교 때 꼭 이수를 해야 되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26 현 고3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를 뭐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바뀌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분석을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권장 과목을 두고 있는 대학교, 이 학과에서 대부분의 학과가 미적분을 반드시 이수해 오라고 자연계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투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권장 과목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너무 쪼개지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합쳐봤더니 계열로 따지면은요, 물리 계열과 화학 계열의 비중이 확실히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소장님하고 입시 대비를 해보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소장님은 주구장창 저희 아이들이 진짜 과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물리학 1과 화학 1은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고르지 않은 것 때문에 아이들 학과에서 불이익이 꽤 많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달라고 아마 조언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쉽다고 그냥 쉬운 쪽으로 빠지거나 해서 나중에 선택권을 좁히지 말고 어려운 부분을 좀 익혀두면 통합과학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물화를 같이 배치하고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학년 때 필요가 없다거나 여유가 없어서 통합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서요. 저희가 2학년 커리가 모두 끝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아이들 기준입니다. 그 전에 선배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아이들 대상으로 정규 수업에서는 통합과학 수능 EBS 기준, EBS 교재, 연계 교재로 아이들 통합과학 심화 기출로 수업을 해줄 거고요. 자연계열 친구들은 2학년 때 보통 3개 정도를 이수합니다. 물화, 생지 중에서 3개 정도를 이수하는데 그때 이수하지 않았던 나머지 과목의 주요 파트를 특강으로 붙여가지고 통합과학 기출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게끔 수업을 해줄 거고요. 인문계열 친구들은 사실 2학년 때 과학을 고른 친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뽑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필요한 부분 일반 선택을 따로 들을 수 있게 특강으로 준비해서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앞으로 진행되는 3년 커리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업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주간 테스트로 이렇게 매주 테스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꼭 외우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주 선생님들이 체크하시면서 지도를 하고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단원이 끝나면, 대단원이 끝나면 수능형 문제로 25문항 30분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적은 어머님들께, 학부모님 통통통에 기록된 분들께 발송을 해드리고요. 시험 결과가 미달할 경우에는 당연히 보강을 진행합니다.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수능형으로 구성돼서 아이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수능에 이질감이 없게 지도할 거고요. 아이들 보충은 이런 식으로 주중에 이렇게 일찍 부르거나 주말에 사이에 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테스트 통과를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다 끝나도 집에 보내지 않고 저희 여기 지하 1층에 스터디 카페에서 마무리하고 꼭 보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개념 정리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보충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거 외에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대해서 아이들 필요한 거 정리해서 지도를 하는데요. 질문도 받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3월, 6월, 9월, 11월 혹은 10월 여기 중요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중에서 6월만 서울이 안 봅니다. 여기 부산에서 진행하는 6월 모평을 서울만 보지 않고 경기도는 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는 재원생 데리고 다 6월 6일 현충일에 학원에 불러가지고 수학하고 과학하고 아이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하고 성적표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시험지야 공개가 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답지도 똑같이 만들어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께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장기적인 좀 커리를 만들고 있고요. 진짜 소장님께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오시는데 대입 설명을 좀 자주 해달라, 2028 정리 좀 해달라 정말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못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발표된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학생 설명회도 많이 진행하는데 저희 고1 애들, 이제 예비 고1 애들 학생 설명회 할 때 니네가 개정 첫 세대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발표된 게 없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이득을 얻는 친구들도 많이 나온다. 정보 잘 얻고 잘 대응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송파 캠퍼스 전체 선생님들이 곤두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3년 동안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좋은 결과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저희 과학 지도하고 있는 저희 과학과 선생님들 이렇게 잘 준비되고 있고요.
혹시 좀 질문이 좀 부족하셨고 여기서 또 직접 또 얘기하기 조금 어려우셨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아이에 맞춘 질문이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과학 선생님들이 맞춰가지고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특히나 또 저녁 늦은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수업으로 꼭 보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